안녕하세요. 앤디북입니다. 오랜만에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김교성님의 아무튼 계속입니다. 출판사는 위고, 2017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책 표지 뒤편에 있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근하고 뭘 하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일상의 항상성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대답한다. 아무렴 어떤 짓을 해도 시간은 멈출 수 없고 그 속에서 우린 어떻게든 변한다. 하지만 나는 돌아올 여름을 맞이하며 지난 여름에 느꼈던 감정을 또다시 느끼고 싶고 그 뜨거운 바람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길 바란다. 어차피 흐르는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는 무빙 워커와 같다면 굳이 그 위에서 더 빨리 걷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 대략 이렇게 살게 됐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은 무언가를 계속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성장과 변화와 발전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모든 순간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동구밭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처럼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영화 4월 이야기를 보고 어릴 때 갖고 놀던 프레모빌은 여전히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고 평생 함께할 옷을 수집하는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 수영, 동네 세탁소, 4월 이야기, 닌자가 되고 싶었다, 20분의 법칙, 체크인 한 호텔, 청소의 루틴, 식물과 함께하는 삶, 빨간 다라이의 인연, 고양이가 집사를 대하는 태도로,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피해야 할 3가지. 다음으로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 속의 수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이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일본 영화에서처럼 독특하면서도 일상적인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세대도 성별도 제각각이고 하는 일, 심지어 이름도 모르지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수영이나 날씨 이야기를 주고받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적당한 온기,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웃의 존재는 오늘 하루도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왠지 모를 안락함을 준다. 적당한 거리감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그 속에서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 반복된다. 수영장은 이런 적당함이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궁극의 일상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다음으로는 4월 이야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덮어두거나
가끔 사진을 꺼내보고 추억하기보다는 내가 느낀 감정들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느끼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 따라서 사울 이야기를 보는 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연결하는 고리 같은 거다. 다음으로는 닌자가 되고 싶었다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모토로 사는 사람이라면 주변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고유해야 하는 법이다. 늘 똑같은 변함없는 하루를 바란다면 닌자처럼 스스로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일상의 간성과 항상성은 별일 없이 사는 잔잔함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존재감은 늘 변함없이 사는 일상의 궁극이라 할 수 있다. 장난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닌자다움이야말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필살빅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모토로 하는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지식이나 지혜 혹은 재미나 위로 아니면 취미로 하는 독서에는 별 효용이 되지 않는다며 작가는 미리 심심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마주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프롤로그 같은 끝에 글의 끝자락에서 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상에 담긴 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계속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똑같은 내일을 위해 저자가 시간 도둑에 맞서서 루틴의 힘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한 책입니다. 책의 서문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만의 확고한 일상의 루틴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칸트다. 그는 평생 여행 한 번 안 가고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할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 칸트는 건강에 좋지 않아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했다고 하는데 나의 경우는 정서적인 차원의 연유가 있다. 어떤 나태함도 일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경계태세이자 흘러가는 세월을 최대한 끌어안으며 살고 싶은 내가 시간을 마주하는 방식이다. 나는 8살, 18살, 28살 때의 나를 사진첩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가족과 살다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대구에서 서울로 거주지도 바뀌었지만 매일 등교할 때 마주했던 아파트 현관 유리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과 상쾌한 공기를 매일 아침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바란다. 어린 시절 학원에서 돌아올 때 봤던 햇빛과 달빛과 가로등 불빛이 어우러진 어스름, 꼬마부터 아저씨까지 분주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의 풍경이 오늘 퇴근길에서도 여전하다는데 안도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도 매년 어김없이 계절이 변하는 냄새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내겐 굉장히 큰 행복이다. 물론 알고 있다. 달에게는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낯선 숫자들이 찍혀있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중력의 법칙을 입증한다. 특정한 시기를 함께한 간통한 친구들은 대부분 곁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있으려 노력하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둘러싼 세상은 저만큼 앞서 나갔다. 그렇다고 은둔하는 희끼 목소리는 아니다.
일에서 오는 성취나 스트레스나 자존감은 직장에 두고 퇴근할 뿐이다. 대신 내가 매일 걷는 길과 자주 들리는 빵집과 단골 세탁소가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정돈된 집안 풍경의 편안함을 느낀다. 빈티지 문화나 취향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들은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아무리 궁핍해져도 한번 인연을 맺은 물건은 중고나라에 팔지 않는다. 한강을 좋아하는 이유도 서울에 올라온 이후 달라지지 않는 유일한 풍경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고 모이면서 지금의 일상이 됐다. 독서는 목적이 있다. 지식을 쌓거나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재미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취미가 독서라고 둘러대기 위해서. 어쨌든 저마다 이유가 있다. 4월 이야기. 매년 봄 기운이 느껴질 때쯤 4월 이야기를 본다. 이와이 순지가 마츠 다카코를 위해 만든 소품 같은 영화로 홋카이도 시골에 사는 여고생이 짝사랑하는 선배를 만나기 위해 그가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도쿄 근교 무사시노 대학에 입학한다는 짧은 이야기가 줄거리의 전부다. 사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등장인물도 많지 않다. 대신 흩날리는 벚꽃과 마츠 다카코의 싱그러운 미소, 그리고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을 눈부시게 따사로운 해살 속에 담고 있다. 이 영화를 처음 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쌀쌀한 가을날, 모처럼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딱 봐도 순정만한 느낌이라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러닝타임도 짧고 이와이 순지의 영화니까 본다는 의무감으로 그냥 빌려왔다. 그런데 살짝 시린 첫사랑의 아련함과 오늘은 왠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풋풋한 캠퍼스의 낭만이 메마르고 지친 수험생의 마음을 적셨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